반갑습니다. 특성화고 1타 승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사이버 대학 활용 능력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 사이버 대학이 진짜 대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사이버 대학이 진짜 치트키, 핵, 매크로 거의 2급이구나. 국가 권력급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전략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의 방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선취업 후학습이 있죠. 먼저 취업하고 대학을 나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일반 현역으로 고3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을 가는 건데요. 재직자 특별전형 먼저 알아볼게요. 이거는 우리 직업계고가 대표적으로 대학 가는 방법입니다. 직장 경력 2년 차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3년 차 때 대학교에 입학하는 제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2년 차 9월 달 수시 원서 접수에 접수를 하고요. 3년 차 3월 달에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수능 안 보고요. 고등학교 생기부만 보고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 일학습 병행 계약학과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어찌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두 가지는 오늘 이 두 개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일학습 병행과 계약학과 이 두 가지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주 1회 정도로 가고요. 같은 계열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과 동시에 대학을 갑니다. 뭐 어떤 거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일 나가는 거고 어떤 거는 졸업하고 나가는 거고 뭐 이런 차이도 있긴 한데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두 가지가 대학 가는 방법인데요. 취업과 동시에 대학을 가는 방법. 이게 바로 일학습병행과 계약학과입니다. 그리고 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좀 상이한데 도제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도제는 보통 2학년 때 회사를 직접 나갑니다. 횟수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좀 더 늘어납니다. 즉 2학년 때부터 회사 현장을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보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도제에서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피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학습병행과 계약학과랑 과 선택은 같은 전공으로만 갈 수 있다. 주 1회 정도를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설명 안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재직자 특별전형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거를 갑니다. 뭔진 아시죠? 직장 경력 3년 차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게 재직자 전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취업하고 경력 2년 차에 원서를 접수하고 3년 차 때 1학년으로 입학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을 대부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직자 전형이 뭐냐?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이건 뭔지 아실 겁니다. 특성화고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거고요. 인문계 애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특성화고 전형은 같은 계열로 갈 수 있고 직업계고 애들끼리 경쟁합니다. 근데 이건 마이스터는 안 됩니다. 특성화만 가능하다. 근데 일반 전형은 과 선택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랑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게 재직자 특별 전형이에요. 과 선택에 제한이 없고 직업계고 아이들끼리 경쟁을 한다. 이거는 재직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특성화랑 마이스터가 같이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드맵을 한번 볼게요. 일반고 친구들은 20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죠. 직업계고는. 그리고 경력 2년 차 9월 매년 9월 달은 매년입니다. 매년 9월 달은 재직자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9월 달에 평균 시작됩니다. 그래서 2년 차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하고 3년 차 때 1학년으로 입학하는 제도예요. 1년 차 때는 접수가 안 됩니다. 2년 차부터 접수할 수가 있어요. 3년 차 때 해도 돼요. 4년 차 때 접수해도 돼요. 근데 1년 차 때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27, 9살에 7년 차의 대졸. 이게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의 코스예요. 27, 9은 여학생, 남학생
왠지 알죠? 왜일까요? 에, 군대가 있죠, 군대. 하지만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 중에 병역 특례라고 있죠. 군대 대신에 회사를 가는. 그걸 하게 되면 남학생들도 27살에 이 스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재직자 특별 전형은 주로 어느 대학에 있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대학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2023, 2024, 2025 이런 식으로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구분해놨고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략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숭실대, 인하대, 서경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가 별로 없죠.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직자 특별 전형이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과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조리과 친구예요. 특성화고 조리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리 쪽으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을 재직자 전형으로 조리로 또 간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에서 3년간 조리를 하고 회사에서 3년 동안 조리를 일해요. 그리고 대학 가서 4년 동안 조리를 또 해.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좀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난 조리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렇다면 대학교보다는 대학원이 좀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원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의 차이는 대학교는 얇고 넓게 배우는 거고요. 표현하자면 대학원은 얇고 넓게 배운 것 중에서 내가 깊게 배우고 싶은 걸 하나 골라요. 그리고 그 분야를 파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대학원이란 곳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조리를 3년 동안 특성화고에서 하고 취업해서 3년 동안 조리를 했는데, 나 조리에서, 한식에서 이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전공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을 찾아서 원서를 넣으면 되겠죠. 더 깊게 공부할 거면 대학원.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학교인데, 저라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 중에, 나는 헤어 디자인 하고 싶어. 그럼 이 친구가 뭐 서경대학교 헤어 디자인과에 입학할 수 있겠죠. 바로 졸업하고. 그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샵에 취업을 했네. 또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이 친구가 헤어 디자인과를 또 갈까요? 아니죠. 다른 과를 선택하겠죠.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융합할 수 있는 겁니다. 융합. 합칠 수 있는 거.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조리과 친구예요. 이 친구가 특성화고를 조리과를 전공했어요. 또 조리 쪽으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건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식당을 차리고 싶을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식당을 차리고 싶으면 광고가 돼야 되고 경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차리고 나서. 그러면 융합할 수 있는 건 광고 홍보 콘텐츠나 경영. 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융합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국민대, 동국대 이런 식으로 과가 있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이렇게 있고요. 모집 인원을 보면 40명, 90명, 많은 곳은 뭐 100명 이렇게 뽑기도 해요. 특성화고 특별 전형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대학교마다 과당 한두 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재직자 전형이 많게는 200배, 적게는 뭐 20배, 10배 이 정도 더 많이 뽑습니다. 또 살펴볼게요.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명지대, 숙명여대, 중앙대 200명 뽑죠. 한양대, 서울캠 154명 뽑습니다. 거기다 고려대학교도 있는데 고려대는 몇 명 안 뽑아요. 참 신기한 게 과가 18개인데 15명을 뽑아요. 이게 역시 어려운 학교입니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음 성균관대, 가천대 194명 뽑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니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194명을 뽑죠. 가천대는 180명을 뽑습니다. 정말 많은 인원을 뽑아요. 회사에서 물어봅니다. 너 경력 몇 년 차야? 저 7년 차입니다. 너 경력이 왜 이렇게 많아? 저 직업계고 졸업했습니다. 그럼 대학도 안 나왔겠네? 일 받을 거 열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되죠? 아닌데요. 저 재직자 특별전형 졸업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장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리를 전공했고요.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광고 홍보 컨텐츠를 전공해서 조리와 광고 홍보 컨텐츠 이 두 가지를 융합해 우리 가게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3년 해 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느낌이 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제 오늘 제가 강의를 촬영하는 드디어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재직자 못 갈 수도 있다. 이 재직자 전형은 실제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뭐야 아까는 다 되는 것처럼 말하더니 못 갈 수 있다고?" 그쵸. 일반고 학생들도 다 명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재직자 전형도 이유가 있어서 못 가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생활기록부가 좋지 않을 경우. 생기부가 안 좋아요. 내신이 안 좋은 거고 출결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기 어렵죠. 일반고 친구들도요. 생기부 안 좋으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려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생기부가 안 좋을 경우 가기 어렵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못 간다. 뭐 교대 근무하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매일 뭐 8시나 9시, 10시에 끝나는 친구들도 있죠. 또는 재직자 특별 전형을 퇴근하고 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6시에 퇴근했는데 시내까지 나오려면은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와야 돼. 이런 지역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 회사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거는 웬만하면 회사가 보내주려고는 하는데요.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 약간 흔히 표현하면 뺀질거리거나 잔머리 굴리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 회사에서도 보내주고 싶지 않겠죠. 칼퇴근해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과연 이뻐할까요? 그런 친구를?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재직자를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자 특별 전형을 가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경력 3년. 이 경력 3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3년 동안 계속 일만 하냐? 아니죠. 왜냐? 이 3년 동안 일했는데 재직자 전형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이 사이버 대학교는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굉장한 치트키입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진짜 무조건 손해입니다. 일단 원서 접수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들 있죠? 매년 12월 1일부터 사이버대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까지 하면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입학은 매년 3월 2일에 입학을 합니다. 일단 사이버대학교의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4년제 대학교랑 동일한 학력이 인정이 됩니다.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거를 똑같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4년제를 졸업했든 사이버대를 졸업했든 어쨌든 4년 졸업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회사 눈치 보면서 다닐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팀장님 저 오늘 사이버대학 가야 돼서 칼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가면 차가 막혀서요." 이게 아니죠 사이버는. 사이버 대학은 태블릿으로 들을 수 있고요. 노트북으로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부터 휴학, 등록금, 국가장학금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중간 기말고사 시험은요. 100% 인터넷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방송통신대학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방송통신대학교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지만 그곳은요.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을 오프라인으로 보러 가야 되는 과목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사이버 대학은 100%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수업도 100% 인터넷입니다. 근데 방송통신대학은 오프라인으로 1년에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진 않아요.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통대가 나쁘다. 여기 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또 휴학 가능하죠. 등록금 평균입니다. 대략 한 학기에 140만 원 정도. 평균이에요, 평균.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높을 수도 있고 평균 이 정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가능합니다. 네, 국가장학금은 웬만하면 받아요. 여기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형님이 우리 형은 이거 안 보겠죠?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습 능력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형 미안. 근데 이 형님이 사이버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한 학기 빼고 다 국가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형이 했으면 다 할 수 있다. 네, 형 미안.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전략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재직자 특별 전형을 가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이버 대학을 다닌다고 했죠. 근데 사이버 대학은 보통 4년제입니다. 1년을 추가해요. 총 4년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면 우린 고졸일까요? 대졸일까요? 네, 대졸이죠. 내 친구들은 재직자 특별 전형에 원래 코스대로 가요. 그럼 내 친구들이 재직자 특별 전형 3학년으로 올라갈 때 나는 이미 사이버 대학으로 대학 졸업장을 하나 따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친구들은 왜 3학년으로 올라가나요? 자, 들어보세요. 내 친구들은 내가 사이버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재직자 특별 전형을 1학년을 끝냅니다. 그리고 내가 사이버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재직자 전형 3학년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재직자 전형 3학년이 됐을 때 나는 이미 4년제 대학 졸업장을 하나 딴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로드맵인데 복잡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 복잡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제 설명만 들으세요. 우리가 취업과 동시에 사이버 대학을 갔어요. 일반 졸업 목표가 있고요. 조기 졸업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차이는요. 일반 졸업은 4년 동안 쭉 다니는 거고요. 근데 조기 졸업은 3년 만에 졸업이 가능해요. 1년 빨리 졸업하는 거죠. 방법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이 그 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학점을 3년 만에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졸업 목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3살에 경력 3년 차입니다. 이때 사이버대학교 4학년이고요. 이제 졸업반이죠. 졸업 예정자입니다. 이 졸업 예정인 상태에서 밑에 보면 재직자 전형이 있고 대학원이 있죠. 대학원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재직자 전형에서도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사이버대를 졸업하고 나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1학년부터 입학을 할 거다. 1학년부터 입학을 할 거면 9월달, 4학년 9월달에 원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나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할 거야. 재직자 전형도 3학년 편입이 있습니다. 난 3학년 편입할 거면 그 다음에 1월달에 편입,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학교에서 1월달부터 원서를 평균적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럼 편입하는 학교가 어딘가요? 이거는 일일이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과가 있는 학교 또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나는 9월 달에 안 하고 난 편입 이때 1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접수할래.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게 있죠. 대학원 같은 경우는 3월 달 입학이 있고 9월 달 입학이 있어요. 전기 후기라고 하는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나는 24살이 됐을 때 3월 달에 24살 3월 달에 대학원 1학년으로 입학을 할 거야. 그러면 23살 10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대학원 원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3월 달에 입학이고요. 나는 9월 달에 입학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24살이 되는 그 해 4월 5월 달에 원서 접수해서 그 해 9월 달에 입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린 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9월 달에
재직자 특별전형 신입학 1학년으로 원서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때 넣습니다, 일단. 가고 싶은 학교에 넣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대학원 원서도 넣을 수 있잖아요. 대학원은 이미 사이버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사이버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원도 넣을 수 있어요. 9월 달에 넣고 역시 10월에서 11월 달에 대학원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려요.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만약 이 기간 동안에 12월 달쯤 보통 발표가 나거든요. 재직자 같은 경우는. 근데 12월 달에 재직자 전형이 떨어졌네. 불합격이야. 그러면 걱정 마세요. 편입학이 있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편입학을 진행하는 재직자 전형 대학교에 원서를 또 넣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거리가 멀거나 원하는 과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과 그리고 거리가 괜찮다. 그럼 1월 달에 역시 또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신입학, 3월 달 대학원 입학, 3학년 편입 다 떨어졌다 3개. 걱정 마세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4살이 된 4월, 5월 달에 대학원 원서 접수를 또 할 수 있죠. 이때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한 2달 있다가 역시 또 9월 달이 다가오죠. 역시 재직자 전형 신입학을 또 넣고 한 달 있다가 대학원 또 넣고 도루마무예요. 계속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네. 나 안 되겠어. 괜찮아요, 그래도. 이미 사이버대 졸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이버대 졸업장으로도 이직 준비를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반겨준다. 이런 보장은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을 나왔다고 오프라인 대학 나왔다고 모든 회사가 다 받아준다. 이런 건 아닌 것처럼 사이버 대학 졸업장이어도요. 회사에서 대졸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방법을 통해서 입학을 했어요. 어쨌든 한 가지로 입학을 했어요. 재직자 전형으로 1학년으로 했을 수도 있고 3학년 편입도 했을 수도 있고 대학원 전기 후기 중에 입학했을 수도 있겠죠. 재직자 1학년으로 입학했을 경우에는 28살에 경력 8년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3학년 편입했을 경우에는 26살에 경력 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대학원은 24살에 이미 대학 졸업한 상태에서 대학원을 다니게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기 졸업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일반 졸업 설명해드렸죠. 얘네보다 1년 빠른 거예요. 그냥 1년 빠를 뿐입니다. 똑같은 설명이에요. 단 얘네들은 사이버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안 쉬고 계속 수업을 들으면 1년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강의 영상 앞부분에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피텍 이거 설명드렸었죠. 이 친구들은 보통 2년제 전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과 동시에 대학을 가요. 그리고 21살에 2학년이 되죠. 이때 이 친구들이 그 다음 계획을 생각해야 돼요.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1학년 입학을 할까? 3학년 편입을 할까? 사이버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할까? 3학년 편입을 할까? 또는 학위 연장. 보통 요즘 전문대학교 2년제에서 4년제 졸업장을 딸 수 있게끔 학위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대 이름으로 4년제 졸업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편입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직자 특별전형 말고도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또 편입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 본인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만약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재직자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1학년 신입학할 거냐? 3학년 편입을 할 거냐? 1학년 신입학할 거면 이 친구는 21살 때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죠. 3학년 편입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2살 이때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야겠죠. 이 방식으로 쭉 로드맵을 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학년 신입학할 건지 아니면 3학년 편입을 할 건지 이거는 신입학이나 편입이나 원서 접수 기간은 똑같습니다. 12월 달. 그리고 학위 연장, 편입.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다니던 전문대에서 쭉 4년 동안 다니는 거랑 이건 또 다른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년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쭉 다니냐 아니면은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년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학습병인 계약학과 피텍으로 간 친구들도 사이버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냥 3년 기다릴 경우와 사이버 대학을 졸업할 경우가 이제 경우의 수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냥 3년 동안 일만 한 친구들은, 사이버대를 안 다닌 친구들은 재직자 전형을 붙었거나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사이버대를 졸업한 친구는 재직자 전형 신입학 또는 편입,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사이버 대학만 나와도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상관없나요? 네, 없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대학보다는 인정을 덜 받죠. 뭐 이걸 보고 사이버 대학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전혀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사이버 대학은 이런 칭찬은 받아요. 와, 너 의지 대단하다. 야, 그거 누가 자리에 앉혀가지고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사이버대를 졸업했다고? 야,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순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프라인 대학은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대학보다는 가기 쉽잖아,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전 이렇게 좀 반대의 의견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프라인 대학도 쉽게 가요. 근데 명문대는 쉽게 가기 어렵죠. 우리가 아는 미달이 좀 난다는 학교들이라 그러죠. 그 학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 모집이 잘 안 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넣으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지금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내신이 9등급제일 때 8등급짜리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버 대학을 나왔다고 인정 못 받냐? 아니요, 인정 못 받지는 않는데 오프라인 대학교랑 그래도 살짝 비교를 하긴 해요. 그렇다고 사이버대가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요, 경력을 쌓으면서 사이버대학 졸업장을 따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4년제 사이버대 졸업이 아니라 경력까지 있는 학사 학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이버대학 우리한테 왜 가라 그러세요? 시간을 활용하셔야죠. 재직자 특별 전형을 못 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3년 동안 이 사이버 대학은요,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버 대학은 내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냥 3년 동안 일만 하는 것보다 내 업무와 관련된 공부 또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 사이버 대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나니, 뭐야, 대학 졸업장까지 딸 수 있네? 그리고 이걸 따놨더니 재직자 전형 신입학, 편입, 대학원. 야, 이 경우의 수가 더 생기잖아. 이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버 대학이에요. 저는 이 사이버 대학이 학벌 인정 못 받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이버 대학 과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융합할 수 있죠. 제가 조리를 예를 잘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조리과입니다, 이 친구가. 그럼 조리랑 융합했을 때 도움이 되는 과가 뭐가 있을까? 재직자에서도 제가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사이버 대학교에는 이런 과들이 있어요. 뭐 기계과도 있습니다. 전기과도 있고요. 이게 피아노과도 있네요. 사이버 대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특성화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세무회계 쪽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는 좀 돼요. 회사에서 업무적인 실무적인 건 되는데 이론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는 회사에서 익히고 사이버 대학으로는 이론적인 거를 공부를 해서 실무와 이론을 병행한다, 이런 개념도 되고요. 융합할 수 있는 거 또는 내가 따로 공부하고 싶은 거, 또 여러 과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사이버 대학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학교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교를 들어가셔서 과를 찾아보시고 지원해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재직자 전형을 갔을 경우에 멘트였죠. 이제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냐? 아닌데요. 저 재직자 전형이랑 사이버 대학 졸업해서 대학 졸업장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리를 전공했고요.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광고 홍보 컨텐츠를 전공했고, 사이버 대학으로 경영을 전공해서 경영과 광고 홍보 컨텐츠, 조리, 이 세 가지를 융합한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의 코스라는 거죠. 일반고 친구들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조상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잘 이해하시고 우리 사이버대학교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